교권이 바닥으로 추락한 시대, 수업 중인 교실에 민낯은 처참합니다. 학생들은 대놓고 잠을 자거나 게임에 몰두합니다. 심지어 교단에 선 교사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며 조롱거리로 삼습니다. 핸드폰을 빼앗긴 학생은 반성이 아닌 거친 반항과 물건을 집어 던지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무너진 교권,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교육적인 그 매도 들지 마라, 어떤 벌도 주지 마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이제 그런 걸 알고, 우리 애는 절대 마음에 다쳐도 안 되고 상처들 줘도 안 되고 무조건 교육청에다가 민원을 넣고. 일부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도 선을 넘었습니다. 무조건 교무실로 달려와 퍼붓는 고성과 삿대질. 뭐가 뭔데? 아버님 여기 학교입니다. 학교.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교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서면서 제 멱살을 잡은 거죠. 되게 수치스럽고 조직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끼는데 모든 것들이 다 후회했어요. 왜 내가 교대를 갔을까? 내가 왜 걔한테 지적을 했을까? 지난해 제주도에서 학생을 바로잡으려 했던 선생님의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 학생이 담배를 이제 막 펴가지고 이 담배 피는 문제를 잡아야겠다 해서 남편이 이제 좀 강하게 이렇게 아무래도 뭐 이렇게 지도했거나 이렇게 한 건데 때린 것도 아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학교를 안 가니까 누나한테는 선생님 무서워서 자기 학교 안 간다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다 들킨 학생을 훈육하려 했던 것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돌아왔습니다. 40여 통의 거센 항의 전화와 제주도 교육청에 제기한 민원은 바른 길로 인도하려던 교사의 뜻을 짓밟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았습니다. 제주 교사의 죽음 왜 막지 못했을까요? 탐사 추적이 추적합니다. 평화롭고 조용한 섬 제주에서 도민들을 충격에 빠뜨린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 충격과 슬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위해 납골당을 찾은 아내. 수없이 방문했지만 남편의 죽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가르쳤던 현 선생. 안치실 주변에는 제자들이 남긴 추모 메모가 가득합니다.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짜장면을 사줄 정도로 정이 많았던 교사. 제자들의 메모를 마주한 아내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던 선생님 항상 저희 반을 밝게 만들어주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하늘에선 행복하게 지내세요. 선생님 덕에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 방황하고 좀 힘들 상황일 때 선생님이 많이 이제 도와주고 해서 그 선생님이 힘이 많이 됐다고. 근데 정작 자신은 이제 선생님에게 힘이 되어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하면서 제자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남편의 따뜻한 흔적. 아내는 이런 남편의 죽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 선생은 과학 과목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까? 밤낮으로 연구했고 교실 안팎에선 늘 학생들과 어깨동무하며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지냈던 교사였습니다. 저보다 더 큰 원칙주의자였죠.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 끼치는 싫어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성격의 친구였죠. 바른 교육이 아이들을 크게 성장시킨다는 신념으로 교단에 섰던 현 선생. 교실은 늘 가르치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공부하려는 학생들의 질문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늘 친절하게 답을 건넸고, 현 선생의 진심을 아는 학생들은 더욱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 문제 풀면서 모르면 이제 남편에게 찍어서 보내면 남편이 다 풀어가지고 또 답을 해주더라고요. 문자 온 시간도 보면은 거의 뭐 일요일 날도 밤 11시 넘어서도 오고, 그래서 외우기 힘들었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제자가 답장을 왔고. 일요일 밤 11시 늦은 시간이었지만 현 선생은 제자가 보낸 사소한 질문 하나도 결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성심성의껏 직접 표를 그려 쉽게 설명하기도 하고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하잖아요. 신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우리 애들이 가서 어느 고등학교 가서 잘한다, 칭찬 듣는다, 뭐 그런 얘기 들을 때 다 애들에 대한 어떤 자부심, 애들에 대한 애착, 뭐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학생들의 발전과 성장이 가장 큰 기쁨이었던 현 선생. 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이런 애정이 비극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발견했고 어긋나려는 학생을 어떻게든 올바르게 키워내고자 질책하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현 선생을 마주하는 것을 꺼렸고 결석이 잦아졌습니다. 그 학생을 변화시키고 싶었나 봐요. 좀 올바른 길로 많이 좀 인도를 하고 싶었는데 하다가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하거든요. 아예 안 되는가 보다 하는데 아마 거기서 아마 애를 좀 올바른 길로 많이 좀 그런 아이들을 지도함에 있어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학부모 민원이라든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 좀 위축시키고 있죠. 혹여나 민원이 제기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현 선생은 아이의 미래가 우선이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겠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결석하는 학생에게 현 선생은 출결 처리를 위해 병원 진료 확인서를 가져오라고 당부했습니다. 출석 일수가 부족해 향후 고등학교 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걱정하며 출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주도는 이제 고입이라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해서 출결이 기본이기 때문에 남편이 이제 학생이 오지 않으면 아침마다 이제 학생 집이나 뭐 보호자나 이렇게 학생한테 전화를 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주도는 비평준화 일반 고등학교가 있어 입시에서 출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현 선생이 결석하는 학생들에게 특히 신경을 많이 쓴 이유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는 선생님이 무서워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며 도리어 현 선생을 탓했습니다. 낮과 밤, 심지어 새벽까지 쏟아지는 학부모의 항해 전화와 민원 앞에 현 선생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낮, 심지어 새벽에도 연락이 왔고요. 주말에도 연락이 왔어요. 반복적으로 퇴근 시간 이후 밤낮, 새벽, 주말까지 연락이 온 자체는 민원 자체의 내용이 세다 안 세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애초에 그 행위 자체가 악성 민원입니다. 지속적으로 문자를 했고 그렇게 수차례 연락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왜냐면 일반인으로 말이 안 되는데 왜 그 교육자와 그 학부모 사이에 그게 상식적인 범위 안에 있는 건지 판단하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전화로 항의하던 학부모는 결국 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이 사실을 곧바로 학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정당한 훈육이 아동학대로 왜곡되었고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던 현 선생은 결국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만약 병가에서 그냥 빠져버리면 더 빌미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냥 고통도 있고 하니까 예. 예. 그래. 학부모가 이게 따지는 걸 해결한 다음에. 예, 그거 해결할 겁니다. 예. 한 다음에 병가를 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병가 거부로 불안감이 더욱 커진 상황.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하겠다 통보한 뒤 현 선생을 기다리게 했지만 결국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던 현 선생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47건의 총화 중에서 이제 많이 왔던 그 5월달에 얘네가 오겠다고 하면서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남편은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놓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가 해결은 안 되고 그 고립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죽했으면 평생 읽고 온 교단과 사랑하는 가족을 남겨둔 채 떠났을까요? 제자를 바른 길로 이끌겠다는 현 선생의 교육 인생은 송두리째 부정당했습니다. 심리적 압박과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떠나버린 현 선생. 정말 막을 길은 없었을까요?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이 민원을 원래 학교에는 민원 대응팀이 있어야 되고 그 민원 대응팀이 이런 특이 민원은 감당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이건 그냥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학부모 만나야지. 교양선생님 저기 못 만나시면 내가 만나야지. 기다려야지. 오늘도 기다리고 안 오고 내일도 기다리고. 그러다가 자괴감 느끼시고. 이번 제주교사 사망 사건은 지난 2023년 발생한 서희초 사건과 닮아 있습니다. 당시 악성 민원으로 서희초 교사가 사망하자 교육부는 악성 민원을 교사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재개정된 이른바 교권보호법. 이에 따라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민원 대응팀이 전담하게 되며 교사는 즉시 악성 민원으로부터 분리됩니다. 특히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학교장을 지정한 것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교사에게 업무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이 도와주셨다던가 했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는데 다 모른 척 한 거죠, 다. 현실성이 부족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고, 현장에서 어떤 식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점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를 현장의 시선으로 이걸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없이 흔히 얘기하는 탁상공론으로 그 이제 부펜으로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 그리고 그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스스로 자평하다 보니 여전히 해결이 안 된 거 아닌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학교에 제기된 민원은 무려 13만 4천여 건. 이 가운데 학교장이 해결한 비율은 고작 17.3%에 불과한 반면 무려 60.3%의 민원은 담당 교사가 직접 감당해야 했습니다. 현 선생이 재직했던 학교는 어땠을까?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에 있는 뉴스피릿이라는 인터넷 언론사인데요. 그 당시에 민원 대응팀이 구성이 됐었나요? 그런 쪽은 뭐 저희가 뭐 다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 지금. 그냥 그 선생님께서 그 휴가를 안 보내 그 해결하고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 쪽은 저희가 뭐 경찰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조사를 받아서 답변했는데요. 근데 이 언론 쪽에 좀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저희도 뭐 인터뷰를 좀 사용할까 합니다. 병가를 막았던 학교는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만약 학교 민원 대응팀이 제 역할을 하며 교사를 위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면 현 선생의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현우 선생님이 지도하셨던 친구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를 왜 선생님이 혼자 다 끌어안습니까? 학교라는 공동체가 같이 끌어안아야죠. 담임 혼자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지금 이 달라진 아이들과 이 시대에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또 제2의 제3의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과 권리만 강조하다 보니 교사의 정당한 교육이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우고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교실은 왜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걸까요?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서 조례가 생겨나면서 그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죠. 정서학대라든지 아동학대라든 그런 지도 과정에서의 어떤 민원 요소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민원부터 생각해야죠. 이제 애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떤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민원부터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을 되게 조심하게 돼요. 일체의 체벌과 징계를 금지하고 사생활의 자유와 인권 보호를 전면에 내세운 학생인권조례.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이 조례가 교사의 손발을 묶고 정당한 훈육조차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학생인권조례를 전면 폐지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이 누려야 할 권리나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나의 권리만 명문화되었다는 점, 학생에 대한 정당한 훈육 권한을 박탈한다는 점. 수업 시간에 대놓고 잠을 자도 깨우기 힘들고 스마트폰 사용도 막을 수 없다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학생 개인의 인권과 자유만을 강조하다 보니 다른 학생의 학습권은 물론 교사의 수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수업 중 스마트폰을 수거하자 분노한 학생이 거칠게 교사를 위협합니다. 안 준대? 준다고 했어. 네가 준다 하면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자 교사의 책을 집어 던지는 학생. 수업 중인 교사의 뒷모습을 조롱하듯 촬영하는 학생. 이것이 요즘 교실의 민낯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즉각 폐지안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 정말 학생인권조례안이 폐지되면 교권이 정상화될까요? 법률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라는 측면 때문에 어떤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제 교육하기 어려워지는 환경도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고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다고 이게 모든 걸 한 번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생인권조례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교사들의 정당한 훈육을 위축시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따릅니다. 교사의 훈계에 학생이 기분 나쁘고 수치심을 느꼈다면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서적 학대가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서적 학대인지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수사기관에서도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이가 힘들어한다, 이것 때문에 심리적인 큰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은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로 인정되는 경향이 높다라는 것이죠. 청소년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잠을 자고 있을 때 그걸 깨우는 방법이 조금 더 웃기고 재밌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뭐 남학생들의 어떤 젖꼭지를 이제 꼬집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고요. 학생의 뭐 귀나 이런 것을 꼬집는다라고 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를 깨우려면 이제 일어나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일어나라고 말했는데 듣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들을 그러면 오히려 방치해두면 그 선생님도 안전을 지킬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 문제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을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자신을 더 지키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옳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정당한 훈육을 더욱 위축시키는 것이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입니다. 교사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교육을 포기하고 방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 일념 때문에 아동 청소년에 관한 것은 학교에서 무마시킬 수도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무마시키지 못하도록 무조건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일부의 선생님이겠지만 자신이 감정적으로 또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들을 폭행하고 욕하고 이런 경우가 불과 뭐 한 10년, 20년까지 분명히 있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상적인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 활동도 지금 침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이들도 보호하고 일부의 문제 있는 선생님들의 행동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학생 지도에 있어서 훈육과 학대의 기준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나아가 전국 교육청에 구성되어 있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피해 교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권보호위원회 문제는 뭐냐면 교권보호 심의를 가보면 심의 조치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가 많고 학생이 학생에게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하면서 더 심각한 학생이 선생님에게 한 잘못에 대해서는 생기부에 기재조차 하지 않습니다. 교권 침해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 규정을 신설을 한다든지 생기부에 기재를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교권 침해에 대한 강화된 처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권 침해 행위를 저질렀을 때 생활기록부에 기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전인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어른들 어디 여행 가면 그렇지만 자리에 앉으라고 잘 안 앉잖아요.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교실엔 절대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한 공부를 해야 되고 특정한 시간에 밥을 먹어야 되고 다 제각각 마음대로 해버리면 학교에 이게 제대로 뭔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특수한 상황인데 밖의 시선으로 뭐 가정의 시선으로 딴 데 어디 시선으로 학교를 보면 학교는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런 시선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단지 시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걸 바꿔야 된다고 봐요. 현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교사를 천직으로 여겼던 남편의 부재가 여전히 믿기지 않습니다. 남겨진 아내와 아이들의 삶은 붕괴되었고 매일 밤 깊은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인 가장이 됐고 지금 아이들도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병원 상담 치료를 받고 있고 저 역시도 공황 증세라던가 화병처럼 막 나가지고 저도 지금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아내. 경제적인 부분도 걱정이지만 더 큰 걱정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남겨진 상처입니다. 저녁에도 잠깐 이렇게 애들 앞에서 울지 못하니까 제가 바깥에 나가서 막 울었거든요. 운동장 같은 데서 막 울고 있는데 엄마 운동 갔다 올게 라고 해도 죽으러 가는 거 아니죠 막 이러면서 애들도 이제 그게
충격이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학생을 존중했던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무너졌고 단란했던 가정은 파괴됐습니다. 이 잔인한 비극을 멈추고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실제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유족에게 힘이 됩니다.